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고 이자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변제 의사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잘못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대출을 받고 최소한 이자를 서너 달 정도는 납부한 다음에 그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자를 몇 개월간 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 몇 개월을 버티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선 최근에 대출받은 채권을 이 개인회생에서 일단 빼고 급하니까 우선 회생을 먼저 신청한 다음에 나중에 이 빠진 채권을 포함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꼼수를 부려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최근에 대출받은 채권을 일부러 빠뜨린 채로 채권자 목록과 변제 기간을 짜서 접수를 시킨 다음에 개인회생 금지 명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금지 명령이 나오면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상황이 좀 풀리죠. 그러면 최근에 대출받은 은행의 이자만 납부하면 되겠죠. 이렇게 몇 달간 버티면서 최근 대출 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서 누락시켰던 최근 대출을 다시 개인회생 채권자로 추가로 등재해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개인회생은 인가가 나기 전에는 누락된 채권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면 이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의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시켰다가 나중에 인가 결정이 나기 직전에 그 누락된 채권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느냐? 예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해도 별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법원이 좀 더 까다롭게 심리를 하고 있어서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을 누락해서야 하기 때문이죠. 이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 도중에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예컨대 채권이 존재하는지 미처 몰랐다가 독촉장을 받고 나서 비로소 채권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상황처럼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이 누락되기 전의 변제 비율,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채권을 추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된 만큼 오히려 변제 금액이 더 상향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착오로 누락시킨 채권은 추가가 가능은 한데요. 자, 문제는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이죠. 만약 채무자가 이미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시킨 경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채권을 추가시킨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채권의 추가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보통 채무자가 채권을 악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깜빡하고 실수해서 누락된 채권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포함시키게 되는데요. 이 누락된 채권이 회생 신청 한 달 전에 받은 채권이다 라고 한다면 이 채권을 기억 못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채권을 실수로 빠뜨렸다라고 주장해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최근 대출을 고의적으로 빠뜨렸다가 이자를 몇 번 변제하고 채권자를 다시 추가시킨다 하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고의로 채권을 누락시켰다가 차후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